손흥민은 현역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형태로 PK를 성공시켰고, 해당 방식이 흥미로운 이유는 2주 전 네이마르가 ESPN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PK 노하우와 놀라울 만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쉬는 날 주로 축구와 관련된 영상과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는 손흥민의 PK가 신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손흥민은 엄청난 속도로 상대 라인을 파괴했고, 골키퍼는 왼발로도 득점이 가능한 손흥민을 막기 위해 말 그대로 최종 수비수로 돌진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터치한 것은 손흥민의 공이 아니라 발이었고 100% PK입니다. 솔랑키가 공을 들고 서성이며 잠시 반전이 일어나 싶었지만 이내 공을 캡틴에게 전달했고 경기장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울버햄튼전의 PK 실패가 불과 3달 전 기억이고, 당시 대표팀 동료가 자신있게 손흥민의 PK 방향을 골키퍼에게 알려줬으며 그대로 슈팅과 방어로 이어졌었기에 오늘의 방향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PK는 대부분이 왼쪽이었다는 것은 이제 PL에서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경기장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넨카 킥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흥민의 시선입니다. 지난 2월 네이마르는 메시와의 일화를 소개했고 내용은 PK가 핵심이었습니다. 나는 메시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만 나도 메시에게 도움을 준 것이 있다. 파리에서 같이 훈련하는 중 나의 PK 방법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메시가 자세하게 물어봤다. 난 의아한 표정으로 메시를 쳐다보며 말했다. 형은 리오넬 메시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형도 할 수 있다. 내 방식은 끝까지 골키퍼를 쳐다보는 것이었고 메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 방식으로 PK를 여러 번 성공했으며 그 테크닉을 쓰지 않았을 때는 실축했다. 해당 기사는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었지만 제가 읽었다는 것은 당연히 영어로 번역되어 영국 언론에도 소개되었다는 의미이고 제법 여러 군데에서 보여졌으며 ESPN은 아시다시피 초거대 방송사입니다. 그동안 파는 카킥은 달려가는 모션과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차이라는 동작 자체와 역동작이 포인트였다면 네이마르의 방식은 눈이었습니다. 권위자 피릴로의 경우 누가 봐도 강하게 철것 같은 모션에 의해 골키퍼는 날아올랐고 그의 킥은 주로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포물선을 그리며 중앙을 향하곤 했습니다. 네이마르 킥은 자신조차 차기 전엔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마지막까지 골키퍼를 쳐다보다가 키퍼가 움직인 이후에 반대 방향으로 가볍게 찬다가 포인트입니다. 같은 판엔 카킥이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프로세스이고 누구나 성공하긴 어려운 이유는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0.1초 만에 반응하여 순간적인 동작으로 킥을 날렸는데 빗맞아버리면 축구 인생에 영원히 남을 암흑의 영상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만 명이 지켜보는 긴장감 속에서 초인적인 집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기에 저는 해당 기사를 읽으면서도 이걸 다른 프로 선수들이 흉내내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소년 코치들은 PK에서 골키퍼가 아니라 공을 끝까지 보라고 가르치고 있고 PK의 긴장감은 공을 보고 찾는데도 혼란으로 이어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즉, 네이마르의 노하우이지만 굳이 영업 비밀로 남길 필요가 없는 딴 세계 사람들의 스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흥민은 공이 발에 맞는 순간에 바로 직전까지 골키퍼를 보고 있었고 왼쪽으로 조금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순간 공을 반대 방향으로 굴려보냈습니다. 댓글창엔 골키퍼와 상관없이 저런 슈팅을 찾기에 강심장이란 말이 넘쳐났지만 사실 손흥민은 비어있는 골문에 공을 밀어넣은 것이고 현역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방식을 팀이 1대2로 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도해버린 다른 의미의 강심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이 ESPN의 인터뷰를 봤을지 안 봤을지 당연히 저는 알 수 없지만 우연이라기엔 보도 날짜가 너무 근래의 일이기에 공교롭습니다. 축구선수가 아니라도 당연히 PK를 실패한 그날부터는 다음에 다시 PK를 차게 되면 어디로 차야 할까 어떻게 차야 할까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속으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15년 동안의 현역 생활에서 대부분의 PK를 강하게 차는 타입이었습니다. 성공률도 좋았었지만 방향이 대부분 왼쪽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가위바위보처럼 헷갈리는 PK는 이번이 처음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상대 골키퍼는 지난번에 오른쪽이 그토록 이슈가 되었기에 이번엔 당연히 왼쪽으로 찰 것으로 예상하고 날아올랐습니다. 만약 오늘 방식이 ESPN의 기사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만든 창작물이라면 그저 직업인으로서 실패 이후 다음을 대하는 성장 욕구가 신기할 정도라는 생각이고 네이마르의 기사를 읽고 따라했다면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펼쳤을 훈련장에서의 노력이라는 측면이 빛납니다.
PK는 원래 키커가 더 유리하고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게 굉장한 일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PK에서 발견되는 인사이트는 문자 그대로 인간의 성장 욕구입니다. 6년 시절을 포함하면 28년이나 공을 쳐온 사람에게 이 종목은 직업을 넘어 거대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을 어릴 때 혹은 유망주 때만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손흥민의 성장 욕구에는 리미트가 없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경기 영상을 찍은 이후에 PK 방식에서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실패했으니 다음엔 성공하겠다는 의지는 단지 근성만으론 부족합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현실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실패한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꾸리는 것 또한 주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상대 골키퍼는 다음 PK에서 왼쪽 오른쪽이 문제가 아니라 파는 카인가 자신을 보고 차는가. 경우의 수가 미친 듯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골키퍼에게 손흥민의 PK 방향을 예측하고 미리 알려줄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되었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인간의 신체 능력 이전의 생각이었습니다. 고작 PK 하나에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사회인 모두에게 PK 실패 같은 에피소드들이 매달 혹은 분기마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다각적이지만 가끔 안 된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평생 해온 습관의 변화에는 보수적인 경우가 있고 짧은 시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란 미지의 공포심을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려보는 것은 분명 좋은 선택이고 잘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서치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배움에서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어제 배운 특정 기술이 평생 해온 기술보다 때론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왼쪽으로 이번엔 골키퍼가 손도 못 쓸 정도로 강하게 차겠다는 선택지도 있고 중요한 것은 결과 이전의 판단에 도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실패 이후 성공은 절대 요행으론 불가능하고 한 번의 실전을 위해 인간은 수천 수만 번의 예행 연습을 머릿속으로 반복하곤 합니다. 경기로 포커스를 돌리면 포트넘은 66%로 점유했지만 유효 슈팅이 4개에 그쳤고 상대는 2배인 8개를 기록했습니다. 디테일 면에서 지난 158리그 16강 1차전과 상당히 닮아 있었고 이는 2차전에도 재방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흥민의 PK 유도와 득점으로 동점이 되긴 했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 패배가 어색하지 않은 흐름이었고 무엇보다 2배의 유효 슈팅 차이는 상당한 결과입니다. 불과 5일 후로 다가온 158리그 16강 2차전에 최대 호재가 있다면 로메로와 반더벤의 센터라인이 선발 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 1차 빌드업이 극단적으로 봉쇄당했던 1차전에 비해서 파이널 서드 진입이 다소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뛴 두 센터백의 컨디션 관리가 필요하고 유효 슈팅 4개의 주요 이유에는 역시 미드필더들의 파이널 패스 부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숙제는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패배가 유력하던 경기 흐름에서 한 점의 승점을 가져간 분위기가 유럽 8위로 연결되길 응원하고 1차전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진 2차전을 기원합니다.